애국과 나라 사랑이라는 말을 최근에처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곳 광화문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애국자들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시하신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킨 우리 역사 최고의 애국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애국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8월 15일 즈음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리는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기는 듯한 대단히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참으로 가장 소중하게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은 나라 사랑,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뛰어넘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점입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UFS가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년마다 8월달이면 벌어지는 한미연합 훈련이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한미가 처음으로 북핵 공격을 대비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사이버, 심지어는 우주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다영역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지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열흘 전에 유엔사에 미국이 18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UFS 훈련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국군, 그리고 다수의 유엔국,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니, 미국에 있는 양심적인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지금 19일부터 벌어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세계 최대가는 전쟁훈련으로서 그러한 모양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려 열흘간 29일까지 진행되는 UFS 훈련, 이 훈련이 벌어지는 와중에 저희들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기를 사들인 돈이 천문학적으로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천문학적이죠. 그런데 광화문 지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불과 열흘 전에 4조 7천억 원의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4조 7천억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조 5천억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첫 해에 쓴 미국 무기 수입비가 바로 18조 원어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썼던 7배나 많은 미국 무기를 사들인 것도 부족해서 최근에는 아파트 헬기 4조 7천억 36 아파트 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것 포함하게 되면 거의 30조가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바로 미국이 가장 만만하다고 여기는 한국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화문을 지나시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국민의 열쇠를 미국에 거의 25조 넘게 소유한단 말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도 나라는 어머니 줏대가 있는 법 25조나 되는 무기 수입비를 오로지 미국에 바치는 윤석열 행태를 보면서 저희들은 애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20% 후반대에 맴돌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바로 단순 정권 위기가 아니라 통치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부가 바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전쟁 위험을 조성하면서까지 정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한결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4대 매국노. 신일냉각뿐만 아니라 신맹각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19일부터 시작돼서 29일에 종료되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세계 최대가는 규모의 전쟁훈련인 UFS, 이것을 미국이, 한국이 그리고 일본이 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미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미국의 그러한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일본과 한국이 온몸을 대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을 지나시는 애국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27일을 상기해 보셔야만 합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군사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미일 연합 전쟁훈련이었던 겁니다. 물론 3국이 군사훈련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벌어진 프리덤 엣지는 대놓고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이름까지 달아서 세계 보란 듯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한 과정에서 그러한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애국, 더 나가서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전체 8천만의 민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화문을 지나시는 세종대왕을 좋아하시고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28일 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15년 만에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뉴스가 생생히 보도됐습니다. 이른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도화하겠다라고 하는 한미일 3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서 바로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럴 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 태평양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바로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서 이른바 대서양 나토에까지 가서 연계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안보 패권을 위해서 우리 구자주권을 송두리째 미국한테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떠넘긴 참으로 4대 매국적인 행보에 제 정점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인 지식이긴 하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에는 3국 상호 공조 강화라고 하는 매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3국의 상호 공유 강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미 간의 동맹, 미일 간의 동맹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은 곧 한일 간에 군사 공조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한 달 전에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고함을 쳤던 한일 군사동맹을 맺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화문을 지나시는 진짜 애국 시민 여러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바로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서 자유권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조치를 확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찌 애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UFS는 미국이 한국의 무기 팔아먹고 이전 정권지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인 한미일 3박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활동이 본질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너무나도 정확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용상 총독부 밀정 중에 밀정, 윤석열을 탄핵하자, 타도하자,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참으로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나오는 민주시민들의 요구대로 밀정 중인 밀정이자 용산 총독부에 앉아있는 윤석열을 바로 내려앉히는 일입니다. 그것에 바로 애국을 실현하는 길이 있고 국가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